작은 사랑. 내가 실천하는 아주 작은 사랑이 있는데 그건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서 건조해서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버리는 것이다. 간장통, 초고추장통, 깡통들 몇 번만 헹구면 된다. 그리고 물기 없이 말려서 버리면 수거해 가시는 분이 조금 더 쾌적하게 일하실 수 있고 깨끗한 물건들은 재활용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재활용품들의 오염도가 심해서 수입해서 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자원봉사도 못해도 작은 애국은 할 수 있다. 나는 길에서 상한 김치를 김치통째 버린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김치통에 상한 김치가 가득 차 있었고 전혀 분리하지 않고 상해서 거품이 일어나고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저렇게 충격적으로 버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인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버리는 것일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길에 커피가 그대로 든 채로 버려져 있는 경우를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절반 정도 남았거나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를 흘리면서 커피가 놓여져 있는 게 보인다. 남은 것은 잘 치우지 않고 버린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 같다. 자원봉사나 기부를 못해도 내가 사용한 것만이라도 잘 처리해서 잘 버리는 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막 퍼주는 사람? 어제 어떤 분이 옷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다가 1시간 동안 헤매다가 못 찾고 돌아왔다. 다행히 남편 찬스로 그 옷을 받게 되었는데 차를 갖고 간다고 했더니 그분께서 세상에 거의 2박스에 가까운 옷을 주셨다. 너무 놀라 안을 열어봤더니 너무나 좋은 옷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되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게 맞는 옷을 고르고 작은 옷이나 내 연령에 맞지 않은 것들은 나누기 위해 분류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도 나누고 내 학생에게도 택배로 나누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쓴 글도 도착했다. 온갖 칭찬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세상에 저렇게 작은 착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 참 놀랬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고 느끼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내 반쪽은 나에게 있는 거는 뭐든지 남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 나라고 표현했는데 이분도 정말 모든 것을 퍼주는 그런 사람이란 마음이 들었다. 사실 드림을 받으면 그 안에 별로 좋지 않은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아, 이래서 나눔을 하는 것이구나. 느껴질 만큼 보풀이 많거나 오래되었거나 아주 오래된 패션의 물건인 것들이 많아 받고 나서 좀 민망한 경우도 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매우 좋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난 특별히 반팔이 없어서 집에서 찢어진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반팔티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작아 보이긴 했는데 안 맞으면 좋은 곳에 나눔하면 된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순간들이었다. 나를 울린 선물? 나는 오늘 좋은 사람과 만나 차를 마시고 좋은 시간을 누렸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 많은 선물들이 어쩐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본인께서 기도하다 이런 감동이 들어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나에게 주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나는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를 한 적이 있다. 나도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잊었는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나는 큰 사랑을 받았고 집에 오는 길에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나는 사실 꽃 선물을 이웃에게서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실속 팔아서 꽃을 사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롤빵을 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꽃을 사준 사람은 없었다. 근데 오늘 꽃의 향기가 아직도 가득하며 내 방 가득히 향기를 꽃 피우는 것에 취해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 늘 선물하고 섬기고 드림하고 나누는 것에 앞장섰지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던 기억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새 물건들, 비싼 과일들을 선물로 받으니 기분이 참 묘하고 왠지 빚진 기분이 든다. 사랑받는 것이 이런 것이고 섬김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의 따뜻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나는 오늘 맘속 가득히 흠뻑 사랑에 취하는 그런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날이었다.
당근마켓에서 4,000원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명품백이나 호캉스, 고급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알뜰한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부터 비교적 잘 사는 지역 카페에서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 명품백 잘 쓰세요? 댓글들을 잘 쓰지 않는다. 무겁다. 괜히 샀다. 장롱에만 처박혀 있다. 무거워서 젊은 내 딸만이 들고 다닌다와 같은 부정적 댓글들이 달렸다. 낮에 알바하는 사람 게시글이 올라오자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쿠팡 택배 일하는 사람의 후기를 꼭 올려달라는 글들이 여러 카페에서 많이 보여진다. 이제는 확실히 과시하는 문화의 편도가 좀 꺾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항상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과시하는 글들을 많이 썼다. 그랬더니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청년인데 돈을 더 아끼고 싶다. 60대 혼자 살고 있는 가정인데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달라. 이런 댓글들을 많이 받아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다. 500원짜리 반찬이나 당근거래 이야기 영상은 꽤 인기가 있었다. 나는 우연한 계기로 당근마켓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매일 들여다보면서 저가의 물건을 사모으는 재미를 가지고 있다. 드림도 많이 주고 가까운 곳은 직접 발품을 팔아 드림을 받고 있다. 내가 만든 것은 있고 사이즈 미스는 제자들에게 보내주거나 교회 드림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1년 내내 복지관에 드림했고 올해는 작은 교회 드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떤 단체를 할지는 모르겠다. 미혼모 단체에는 드림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새 것만 받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드림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다. 당근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느라 느끼는 것은 그 물건의 상태가 꽤 좋다는 것이었다. 매우 저렴한데도 상태가 좋은 것들이 많았다. 운동화 하나만 실패했고 나머지는 실패한 물건이 없었다. 운동화는 적힌 것과 다른 사이즈가 왔고 안 맞는 것을 보내주어 너무 속상했다. 신을 때마다 손가락이 부서질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싼 값에 샀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게 살고 있다. 나는 당근을 하다가 심지어 친구도 사귀었다. 오늘 그 친구와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벌써 4번째 만난다. 삶이 점점 즐거워지는 것 같다. 물론 내 살림도 윤택해지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이쁜 옷들이 많아져 행복하다. 거기다 나눔까지 할 수 있어 더욱더 행복하다. 이제는 두 쇼핑백 가득 나눔을 받기도 했다. 정말 천사 이웃님이 살고 계셔서 세상이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백화점 가지 마시고 당근하세요.